사실 이처럼 수학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본 적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수학자는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을 쉬기로 한다.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의 이항 대립 구조를 세기로 한다.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바로 이 수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숨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차가운 직선이 휘어져 곡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즉 직선은 차갑지만 사람의 숨결이 닿아서 수학이 약간 인간다워진다면 그건 곡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직선은 차갑고 곡선이 따뜻하다는 것은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겁니다. 저희가 추상화를 구분할 때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가운 추상은 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뜨거운 추상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선들로 구성된 칸딘스키의 추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몬드리안의 수직선들을 보면서 차갑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면서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보게 되죠. 둘 다 추상화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표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수학자의 눈을 숨을 불어넣어서 뜨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수학적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세상에 금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수학, 숫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여러분이 받는 연봉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GNP, 이런 경제 지표, 사망자 수, 지금 어떤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응하는지도, 확진자 수,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기술되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죠. 그래서 수학자에게 아침을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아침은 수학자의 눈이 띄어진, 우리의 숨결로 띄어진, 그래도 약간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갖는 그런 수학자의 아침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 시에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시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깊은 밤이라는 말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깊은 아침이라, 깊은 밤이라는 말이 있죠. 깊은 아침은 왜 저희가 쓰지 않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생각, 깊은 행동. 깊은 행동 좀 이상하죠? 깊은 분노, 깊은 행복? 깊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행복이나 행동에는 쓰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 뒤에 황현산 평론가께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깊이를 침잠과 몽상의 어두운 밤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과 실천의 아침에 들여오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아마도 이 시인은 아침이 깊이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밤은 더 감성적이에요. 더 감정적입니다. 아침은 이제 눈을 떠서 이성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아침이죠. 하지만 이 아침조차도 그 오랜 밤을 기다려서 얻은 아침이지만 여전히 깊이가 있는 그런 아침이기를 시인이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시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입니다. 이 시에서 특히 이제 제가 흥미있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